공매도 신주주들이 한매가 약간 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거품입니다. 전혀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2,500 정도 유지된다면은 이 섹터에서 치고 올라왔다 빠졌다, 치고 올라왔다 빠졌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에 좋은 섹터, 실적이 턴되는 섹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 김영옥 선생님의 스트리트 파이터 이 말을 제가 자꾸 먼저 하려고 이 혀가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참았습니다. 잘. 제가 하는 순간에 바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일주를 기다리시는데, 자, 이번 주 시황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진짜 11월 달은 1일부터 아주 강한 모습으로 상승했는데 12월 달 들어와서는 또 바로 또 약세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오늘 하루 어쨌건 이번 한 주간 시장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요 지금 보는 차트는 미국 차트인데 다우존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상승을 하고 그 신고가 거의 앞에 신고가, 이사진 신고가는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 이전을 보니까 큰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도 괜찮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3 정도 같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특히 수출이 회복된다면은 우리나라도 한 2,800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추정하고 일단 미국 차트를 한번 보면은 다우가 이렇게 현재 신고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나스닥도 요 상승하다가 여기 약간 저항해서 멈칫하고 있고, 자, S&P 500, 자, 여기 거의 신고가 근처, 자, 니케이 보통 각 나라는 연계돼서 이렇게 다 종합지수 움직입니다. 근데 대만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그다음에 독일도 신고가. 근데 단지 중국 쪽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네. 심점상해 홍콩, 항생. 항생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지금 2,600, 2,00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제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활발하게 중국이 경제가 저렇게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완전히 끊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종합지수가 지금 2,500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보면은 물가 지금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원주가 지금 이렇게 하락에서 약 행보,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500 정도가 전후 강한 지지가 되는 지금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을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은 이렇게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2,650 정도 이렇게 다른 나라 비교하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국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그 12월 달까지는 2,500 요 부분에 행복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10억 대주주 네.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제 12월 달이라 시한이 좀 촉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옛날에는 또 배당락이 원래 한 1몇 프로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거래 거의 배당락 포인트 하락하는 포인트 한 40포인트 또 대주주 양도세 겹쳐서 그 주에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배당락이 어떤 기업이 주총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일날 다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총에서 몇 프로 결정하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배당락이 0.6% 그렇게 된다면은 마지막 날 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종합지수는 한 2,500 전후 행보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 약간 또 12월 달 이렇게 가면서 내년에 좋은 섹터, 실적이 턴되는 섹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 좀 불안하게
그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는데 네. 다음 주 뭐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지수 그다음에 섹터 흐름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게 보니까 2,496포인트에서 현재 2,505포인트 거의 변동성이 별로 없었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700 매도 그리고 기간은 한 5,200 이번 주 기간이 많이 샀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개인들은 한 3,600 정도 매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900억 정도 매수, 기간은 한 2,500 매도, 개인은 한 500 정도 매도. 그래서 특징이 이번 주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기간이 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자 이런 이번 주는 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고 이번 주 좀 강한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이렇게 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서는 연계금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풍선 호가로 어떤 현재 2,500 지수에서 AI가 강하면은 또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하락하고 또 뭐 로봇이 강하면은 또 2차 전지 하락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강한 섹터가 치고 나가고 밀리고 치고 나가고 밀리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했던 AI 종목. 자, AI 종목 같은 거 보면은 이번 주는 엠노라는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 예. 보통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대장이 치고 나가면은 두산 로봇이 치고 나가면서 두산 로봇 다른 로봇 주식을 이렇게 상승시키듯이 AI 쪽에 보면은 엠노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엠노가 계속 간다면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노가 강하게 치고 나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 약간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엠노 흐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엠노가 만약에 강하다면 계속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요 밑에 종목들이 이렇게 두산 로봇이 강하니까 한 하루 정도 강한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다음 주는 엠노를 좀 잘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로봇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로봇주 같은 경우는 두산 로봇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하루 개인을 팍 땡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먼저 가는 종목을 놔두고 후발주자를 이렇게 차트를 좋은 종목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행보 공간이 열리고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 이런 종목 쏙 들어가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당일날 종목이 여러 종목이 급등 나왔을 때 대응을 안 하면 다시 원위치. 왜냐하면 현재 돈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풍선 효과 오르고 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섹터에서 이렇게 상승이 너무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대입장 매도법에 의해서 우량주들은 고점에서 당일 고점에서 한 5% 밑으로 가면 매도, 소형주들은 한 7, 8% 가면 매도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도 로봇주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세를 한번 분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럴 때 매도 다시 보통 원위치.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특이하게 2차 전지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2차 전지가 계속 소외받다가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종목은 LNF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갔습니다. 네. 예, 난주 2차 전지는 현재 특히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친 주주들 세력들의 움직임을 앞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매도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공매도에서 속 커버링이 논다면은 매수가 하나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주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LNF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고 대구에 미조 5천억 뭐 이런 투자 이런 뉴스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매도 친 세력들의 속 커버링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특히 이제 좀 치고 나가다가 오늘 뉴스가 뭐 미국에서 뭐 잘 모르겠는데 뭐가 뉴스 났다는데 우리 대표님 압니까? 어떤 2차 전지 제가 자세히 몰라요. 저기 그 GM에서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5대5 합작사를 세웠는데 그 IRA법에 의해서 나오는 그 보조금 이거 85%를 달라고
와우. 그럼 그래서 강도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LG엔솔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네, 자, 이 셀업체들이 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많이 하락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공매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쫙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LNF 같은 거 한번 봅니다. 2,250만 주에서 현재 210만 주.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속 커버링, 한매가 노는 거죠. 즉, 네. 속 키즈가 아니고 수익 실현. 저 위에서 공매도 친 이제 수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판단을 저번 주에 제가 한번 SKC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좋게 보는 거죠. 대구에 2조 5천억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한매가 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부채형 같은 경우는 520만 주에서 현재 조금씩 490만 주. 이 종목도 역시 한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뭐 약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 조성자 이런 물량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0만 주에서 146만 주, 약간 상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60만 주에서 140만 주. 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더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네. 왜냐면은 공매도 친 주주들이 한매가 약간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분기, 1분기까지는 우리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다 아니까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실적을 보고 움직이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약간 제한적이다. 특히 여기 LNF 보면은 아까 봤듯이 한배가 노잖아요. 네. 그럼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대구에 2조 5천억 투자하고 지금은 실적은 안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뭔가 좋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현재 상한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 주 또 미용 주식이 비올을 좀 이놈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치고 나감으로써 약간 원택, 자, 이런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고, 네. 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자, 파마리 스치, 자, 어떤 종목이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사실 이렇게 좀 버리도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상승하면은 매수해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종목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미용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차라리 이렇게 비올,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갈아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역배열되는 경우는 버리도 된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비올 클래시스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움직였던 종목이 자, 원격 의료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구렉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고, 자, 분호, 자, JLK, 루닛, 자, 딥노이드 이번 주 제일 강하게 버티고 차트가 좋게 만들어진 종목들이 원격 의료 종목이 좀 강하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지수에 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주 제가 항상 내년에 많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종목도 가지고 있고 제가 열심히 사서 좀 제가 한번 보내보려 하는데 제가 워낙 손이 작다 보니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호성중공업, 자, 네. 인텔렉트렉, 예. 자, 이 정도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제가 볼 때는 보유자들은 좀 내년에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자, 그리고 재롱전기처럼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만약에 2만을 깨면은 좀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한다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좀 특이하게 테마로 생긴 STO 토큰 증권이라고 강했죠.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뭐 잘라서 파는데 막 그런 이렇게 테마로 사실 이것도 거품입니다. 전혀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이 종목도 원위치 한다. 일단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자, 이 종목 보면은 회사는 그만 적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매출은 그만 적자. 자, 이런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다 하더라도 실적과 무관하게 군중 심리로 머니 게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자, 주봉
그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원위치 하잖아요. 이 종목도 실적과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12,000원, 11,000원 오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가 이번 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진짜 강했어요. 특히 하나오션. 예. 아, 급락 이후에 정말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상증자 물량이 낮게 놓는데 급락이 전에 놓고 막상 물량이 놓으니까 상승하고. 그래서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계속 여기 고점을 넘어간다 봅니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은 뭐 국제 협약 이래가지고 친환경 또 지금은 벙커 시유를 하다 떼다 보니까 다 친환경 엔진을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한국의 도크에 한 110%다 이렇게 차가 있고 3년치, 4년치 물량이 있고 중국도 역시 도크의 물량이 다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계속 수주하는 단가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그러면 네. 조선주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물타기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중공업은 제가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저번 주는 저기 현대중공업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조선주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최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방산주입니다. 자, 네. 지금 방산주 미국에서도 뉴스에서 우리 한국의 방산 산업을 좀 조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유망하다. 한국이 이제 싸게 잘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보겠습니다. 월봉 이게 신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종목은 당분간 좀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급이 좋게 들어와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강하고 자 하나시스템. 자 먼저 하나에어로스, LG 넥스원, 자 하나시스템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자, 이 종목 현대로템 정도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두산로봇이 먼저 치고 나가고 후발주자가 따라가듯이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약간 눌러줄 때 매수 괜찮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 이렇게 종목이 강한 섹터로 움직이고 또 이번 주 오늘 같은 날 시젠, 메스디 바이오 또 페름이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SD 바이오, 수젠, 텍, 맥IS 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게임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또 위메이드, 자, 이런 종목들이 컴투스 자, 이번 주도 역시 게임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 정도 오늘 이번 주는 섹터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 지수가 2,500 정도 유지된다면은 이 섹터에서 치고 올라왔다 빠졌다, 치고 올라왔다 빠졌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어떤 강하다면은 다른 또 다음 날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면은 하락하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 아닌 경우는 네. 매도해주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수량이라도 계속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 다음 주 약간의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익이 난 거는 좀 일부 매도했다가 좀 가격이 내려지면 또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런 섹터를 움직이는 경우는 매도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면은 또 빠지기 때문에 대입장 매도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우량주들은 한 고점에서 한 5% 이렇게 매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계속 수량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송 보신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다음 주 시장 네, 매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